일단 멘토님들께 먼저 비가 오는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 인사 드리면서 혹시 멘토님들 소개를 조금 제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비 오는 토요일에 나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너무너무 고생스러우실 것 같은데 정말 이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들리는 거 맞죠? 잘. 저는 그 경기도 성남에 있는 송년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교사를 한 지는 11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교사로서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만두고 싶었던 때도 많았고 되게 힘든 순간들도 많았는데 어찌저찌 좀 배우기도 하고 또 좋은 아이들 만나기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들께 오늘 많은 공감과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여명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신혜경이고요. 점프스쿨 6기 출신이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공감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고 오늘 좀 궁금하신 점 저희 통해서 많이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저희 장학생분들이 저희 멘토님들은 저희랑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었는지 좀 궁금하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멘토님도 저희하고 에이지 점프스쿨하고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짧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 좀 긴데. 괜찮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퇴사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이제 또 퇴사를 하고 싶어서 퇴사 학교를 갔어요. 너무 선생님답게.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이제 저의 가치관이랑 이제 저의 가치관이랑 맞는 그런 직업이나 진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점프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회인이 점프에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는 게 뭔가 흔치 않은 일인지 전화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오셔가지고 만나서 왜 가입을 하셨냐 하면서 제가 퇴사가 하고 싶어서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강의를 좀 요청 주셔서 좀 여러 차례 이제 보수 교육에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2019년에 6기 활동을 하면서 그때도 이전 기수 출신의 교사분께서 한번 뭔가 도움을 주셨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저것은 나의 미래다 하면서 저렇게 돼야겠다 해가지고 그 교사가 되고 그 설문조사 같은 거 이제 정보 뭐 최신화 한다고 매년 오더라고요. 거기다가 그거 저도 이거 사회인 멘토 하고 싶다고 입력을 해가지고 그 연락을 주셔서 요 자리까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사회 멘토님들을 모시고 인연을 맺을 때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장학생을 맺어진 인연은 저희가 길게 유지하려고 어떻게든 여러분을 추적합니다. 혹시 취업은 했는지 사회 멘토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도 받은 게 있잖니 막 이러면서 질적대는데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기록도 남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인연도 제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남겨주었던 고민들을 저희가 멘토님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교육봉사 활동에서 고민되었던 것들을 해결하고 조금 이정표가 될 만한 단체 멘토링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장학생들도 시험 기간 끝나자마자 이렇게 주말을 사용해서 와준 저희 멋진 장학생들이거든요. 좀 어깨를 제가 한번 익숙해보고 그래서 멘토님들한테도 저희 장학생들을 위해서 열정적인 소통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학습 수준과 성향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동시에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고민을 남겨줬어요. 사실 아무래도 저희 장학생들이 최소 3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한 명이 맡다 보니까 또 수업 중 이렇게 성향이나 수준이 다를 경우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혹시 두 멘토님들께서는 심지어 지금 학급을 담당하고 계시가 거의 20명 되는 학생들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알럼나이 멘토로서 또 혹은 그냥 교사 멘토님으로서 해주실 수 있는 만한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희 교실에는 이제 28명의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수준이 다 다르고 그냥 매년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 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좀 중간 수준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때 쉬우니까 이제 애들이 막 딴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꼭 말을 해줘요. 이제 너희가 이거를 풀 수 있고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거를 말로 한번 설명하고 그다음 글로 한번 써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야. 이렇게 선생님이랑 수업 들으면서 말로 대답해보고 너희가 갖고 있는 생각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업에 좀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개별 지도할 때는 선생님이 몸이 이제 엄청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수준이 높은 애들은 저는 과제를 이제 2개 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해야 할 거 하나 주고 하나는 이제 인터넷에 막 문제 푸는 그런 사이트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 주소 주고 풀어서 여기에 제출해서 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절대 놀지 못하게 무엇이든 많이 하게 하고 이제 그동안 좀 부족한 친구들 하나씩 봐주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실에서 제가 가장 바쁜 아이들은 좀 여유로운데 저는 가장 바쁜 그렇게 이제 좀 수준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점프할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한 명씩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2명을 동시에 뭔가 지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서 그냥 이렇게 따로 얘 한 10분 수업하고 문제 풀어봐 하고 다른 친구 수업하고 문제 푸는 동안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숙제 같은 거 풀어오라고 하는 시간 그런 거를 숙제 같은 거를 조금씩 주고 안 해왔으면 지금 풀어라 하고 얘 수업 시작하고 그래서 얘 푸는 동안 얘 수업하고 이거 풀어보고 있어 하고 얘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그 반 갈라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같은 학년 사이에서 수준이 다르거나 그렇다면은 말씀처럼 이제 중간 수준에 맞춰서 하시되 좀 그 잘하는 2학생이 만약에 사이가 좋다면 잘하는 학생이 좀 그렇지 않은 학생한테 좀 설명해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르쳐 주는 친구는 자기가 한 번 더 해볼 수 있고 또 약간 자기가 내가 설명한다, 내가 가르쳐 준다 이러면 자기도 좀 으쓱해지고 이런 게 있고 그 친구도 좀 친구 입을 통해서 들으면은 어른인 교사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좀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학생 한 명의 몸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조금 청소년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 되니까요, 그렇죠? 한 명 이게 좀 섭외를 해가지고 너가 너무 잘해서 너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맛있는 것도 하나 사줄게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의 뭐 장학금을 반으로 나눠주더라도 그렇게 한번 같이 청소년들에게 좀 유도를 하면서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지금 그렇게 많이 힘드세요? 동시에 지도하는 것들이 몇 명 맡고 계세요? 한 분당? 2명, 3명, 나 4명 맡고 있다. 어떻게 해요? 4명 맡고 있으면? 와, 진짜 바쁘겠군요. 왔다 갔다 그 4명 한 명 하면 이렇게 시간 써서 해주시는 거예요? 멋진 장학생입니다. 네, 진짜 멋지세요. 네. 네. 그러면은 아까 멘토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나눠서 이렇게 역할을 좀 부여를 해서 여러분들의 좀 부담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제가 그렇게 초등학교 멘티들이 수업 중에 많이 싸워요. 막 놀리다가 막 싸워가지고 제 한 명 울려서 수업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학급에서 다툼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혹시 초등학생 친구들 사이에 좀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싸우죠. 그래서 네. 저라면 너무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눈동자가 막 방황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수업 시간에 싸울 네, 때요? 네. 전 수업 시간에 애들 말 못하게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좀 강압적일 수 있는데 애들한테 이제 초반에 꼭 얘기를 해요. 얘들아 이제 수업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하려고 모였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실에서 수업할 때는 너희들이 말을 하고 싶으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하는 거야. 손 들고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손 들고 허락 받은 다음에 말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이거를 정말 목숨같이 지키도록 해요. 네. 그걸 하지 않으면 잠깐 멈춰 1분 스톱하고 약간 손머리하고
그럼 이게 행동으로 애들이 약간 딱 제지 당하면은 좀 지키거든요. 그러면은 수업 중에 함부로 이제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 어쨌든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수업 중에 모두 다 표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마음속의 소리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마음속에 있어야 돼. 밖으로 꺼내면 안 돼. 라고 이제 계속 주지시키고 계속 교육을 시키면은 수업 시간에 함부로 떠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게 조금 잡아지면 수업 시간에 크게 싸우는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싸우죠. 근데 싸우는 거를 이게 약간 애들이 싸우면은 선생님이 좀 당황하고 약간 뭔가 내 잘못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얘네들을 너무 컨트롤 못하고 케어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교실에 있다 보면 애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전제를 일단 먼저 깔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싸움은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공감이랑 사과 이거 두 가지만 되면은 크게 큰일로 번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공감과 사과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선생님이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저 말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두 친구가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은 이제 발언권을 한 명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아 학생 먼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자기 감정 얘기해봐 하고 다 들어줘요. 그럼 이 친구가 막 끼어들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절대 안 돼. 기다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말을 이제 하게 해요. 그럼 이 친구도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서로 좀 이해가 되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시키는데 애들이 사과하는 걸 되게 좀 지는 거다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선생님이 약간 밑밥을 깔아요. 사과는 용기 있는 행동이야. 이거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이렇게 밑밥을 깔면은 이제 애들이 그럼 누가 먼저 할래? 그러면 막 이렇게 손을 들거든요. 너무 귀엽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갈등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고 공감과 사과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용기 있는 청소년 제일 먼저 사과하는 거야라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내가 할래요, 제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하는 거 보다 보면 또 피식 웃게 되고 금방 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진짜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정말. 그렇지만 그때 한번 여러분 멘토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한번 상황을 다 한 명 한 명 들어주고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좀 유도리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하고 나면 멋지다, 잘했어, 제일 막 이렇게 멋지다. 너가 짱이다. 칭찬해주는 진짜 이렇게 해주는 거. 네. 이렇게 한번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장학생들이 초등학생 멘티하고 그 갈등 때문에 고민을 많이 남겨줘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려보려고 해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청소년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정말 초등, 중고등 뭐 이런 거 구분 없이 지역 450명의 10기 장학생들이 다 고민이라고 남겨줬고 실제로 오늘도 저희가 미리 보수교육 통해서 뭘 얻고 싶냐 했더니 공부를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를 얻고 싶다라고 이렇게 남겨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멘토님들께서 당연히 학생들을 가르치시다 보면 이 동기부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학습 동기부여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조금 하려고 하시는지 좀 그런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그 사진 되게 많이 보여주는 김연아 선수 사진 혹시 아시나요? 그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얘들아 공부는 이유가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푸는 거야.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공부라는 게 뭐 물론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 과정으로서 공부를 할 동기부여가 되긴 하겠지만 목표가 없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해주는 말이 그 사진을 보여주고 네가 지금 목표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되게 멋진 학생이지만 목표가 없는데도
나중에 목표가 생겼을 때 지금 성적 때문에 발목 잡히기 싫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거 되게 멋진 선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꿈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도 꿈이 없을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나중에 네가 의사가 되고 싶어졌어. 근데 지금 성적 때문에 의사가 될 수 없어. 네 지금 성적 때문에 꿈을 접어야 된다면 얼마나 과거에 내가 원망스럽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알아듣긴 하더라고. 꿈이 없는 친구들도. 그리고 좀 그런 좀 전체적인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냥 그때 하기 싫다고 하는 거는 그냥 무슨 이유가 어디 있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왔는데 센터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 하기 싫은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도 해주고 그냥 어르고 달래고 해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너무 공감해요. 공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는 이제 너희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꼭 해야 하는 책임이 너희는 공부하는 거야. 부모님이 일을 하시고 선생님이 일을 하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너희 나이 때에 해야 하는 책임이야. 이걸 해야지 너희가 커서 뭐 꼭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른으로서 좀 성숙하게 자라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 시간 아이들이 하기 싫다 할 때 그래 뭐 하기 싫을 수 있지 그래도 하는 거야라고 감정을 뭐 인정은 해요. 왜 하기 싫어? 막 이렇게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뭐 인정은 하되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공부는 지금 해야 하는 책임이니까 꼭 하는 거야라고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뭔가 유현 멘토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규칙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 반에 들어가면 어떤 규칙을 되게 따라야 되나요? 수업 시간에 네. 말하지 않기? 말하지 않기. 그 말하지 외에는 사실 조금 프리해요. 네, 그것만 그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게 선생님이 발언을 하는 게 저는 약간 이 선생님의 권위를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말하는데 애들이 여기서 재미없다, 뭐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은 이게 선생님이 수업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꽉 잡고 가면은 그래도 수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조금 1차적인 어려움은 좀 제거하고 가는 거라서 그거는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들이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나요? 뭐 무슨 게임 같은 거 활동 같은 거 할 때 뭐 난 이거 하기 싫어 뭐 혹은 재미없겠다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죠. 무례한 애들도 있어요. 네. 우리 장학생들도 수업 하고 있는데 많이 보나요? 이렇게 좀 고개를 막 끄덕이는 장학생들이 있는데 강심장 아니면 장학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혹시 신혜경 멘토님은 알럼나이 그러니까 장학생으로 활동했었을 때 그때는 교사가 아니셨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던 것 같으세요? 약속을요? 동기부여를 어떻게 아니면 공부하기 싫었던 그 제가 가르쳤던 5학년 아이는 약간 안 좋은 표현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약간 아무 생각이 없는 학생 있잖아요. 그냥 무념무상한 친구였어서 그냥 하기 싫다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말을 하지도 않고 이런 중간 정도의 학생이었어서 좀 괜찮게 얘기를 했었고 그 6학년 학생은 약간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의 편차가 너무 심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좀 싫어하는 근데 또 좋아하는 관심사가 되게 아이돌 이런 애들 좋아해가지고 저도 아이돌 잘 모르는데 일부러 알아와가지고 문제에 아이돌 사진을 넣어서 풀고 뭐 문제 한 바닥 다 맞으면은 영상 한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내기를 걸어서 그런 식으로 좀 유발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나중에 그 개별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영어 문장 있잖아요. 전 문법을 수업을 했었는데 문법 뭐 형용사 부사를 배웠으면은 그 예제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 문장 안에 괄호에 뭐 넣고 이런 문장 한 문장씩 나오는 문장 주어를 전부 아이돌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니까 애가 원래는 문법 싫어요 이렇게 하던 애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일단 이름에 먼저 동그라미를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문제 한번 쓱 훑어보고 이거 좀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쉽게 냈거든요. 그래서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한번 풀고 또 맞으면 또 기분 좋아하니까 또 좀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되게 유치한 방법이 생각보다 잘 먹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오, 장학생 여러분도 약간 동기부여 솔직히 저도 청소년 때 뭐 다 미래에 도움 된다 뭐 해라 해도 솔직히 여러분들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가 뭔지를 청소년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 동기부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또 근데 제가 미덥을 하다 보니까 미리 이제 멘토님들하고 미덥을 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신혜경 멘토님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사실 동기부여보다도 저는 뭐 멘토링 하셨을 때 습관을 잡아주려고 엄청 노력하셨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거 거의 1년 동안 하는 거라서 처음에는 1년 동안 뭐 어느 진도를 나가서 뭐 책 한 권을 떼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얘가 내년에 당장 바로 습관이 풀어져서 공부를 안 해버리면 지금 한 걸 성인까지 기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알려주고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놔야겠다 이 생각이 좀 중간쯤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트 같은 거 좀 귀여운 거 사가지고 또 연예인 사진 표지에 붙여가지고 주면서 네가 손으로 써봐, 손으로 정리해봐. 이거를 1번, 2번 이렇게 매겨서 항목별로 묶어서 필기하는 거 연습해봐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 남자 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지 보면은 앞에 그 단원별로 해가지고 진도 체크하는 그런 표가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자기가 먼저 날짜 기록하고 한 거 복습한 거 기록하고 이런 거 좀 직접 쓰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공부 계획 짜는 거 아니면 복습하는 거 이런 문제 푸는 거 그런 습관을 스스로 해볼 수 있게 그냥 쌤이 이까지 하래 해야지 이거보다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멘토링에서 좀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센터에서 이 교재는 뭐 이거는 꼭 끝내주세요 하는 동안 뭐 해주세요 이런 말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교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습관만 잡아주는 것도 여러분 진짜 큰 일을 하신 거거든요. 뭔가 내가 또 이제 끝나더라도 다음에 이어서 이 청소년이 또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공부 습관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멘토님들께 조금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약간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약간 이렇게 여러 당황스럽고 힘든 순간들을 저희 장학생들이 이렇게 맞이하게 될 거고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장학생들도 중간에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조금 이 붙잡아줄 수 있는 저희 장학생들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멘토님들께 혹시 교사로서의 신념이라든지 좀 교육봉사자가 이런 역할을 하면 돼요라고 혹시 해줄 만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 사전에 여기 같이 얘기할 때는 일을 잘하는 교사와 좋은 교사다 이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장학생들 너무 힘드실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학생들 입장에서 좋은 선생님이란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아이들이 배우는 걸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은 그냥 그게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얘가 1년 동안 거창하게 뭘 변화시켜야지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부모님도 하기 힘든 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오늘 얘가 뭐 각도 재는 법을 배웠네? 나 잘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 다음 날에는 얘가 뭐 문장 요약하는 걸 배웠네? 잘했네.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조금의 그냥 교육이 쌓여가는 거?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뭔가 엄청 큰 걸 알려주겠다, 큰 걸 남겨주겠다 하는 거는 뭔가 내가 의도했을 때보다는 의도하지 않았을 때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뭐 거창하게 뭔가를 심어주겠다 이런 거는 좀 욕심일 수도 있고 자기 그것 때문에 장학생 스스로 또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루하루 이렇게 배움을 쌓아 나가는 과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때
스타트업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영화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럴 때 제 인생은 제가 주인공인 영화인 거고, 그 멘티의 인생은 멘티가 주인공인 영화인 거고, 그 영화에서 장학쌤은 조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멘티의 영화에서까지 주연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배움을 좀 쌓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좀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교육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 점프스쿨 할 때 학생이 좀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거나 좀 무시하는 듯이 쌤은 아직 진짜 쌤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좀 그때는 응? 이랬는데, 이제 집 가는 버스에서 이게 뭐지? 이게 인생인가? 이러면서 약간 고민하게 되잖아요,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근데 그럴 때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게, 아 그래, 나는 제 인생에서 조연이니까, 그니까 막 엄청 항상 좋은 소리만 듣거나 걔한테 좋은 평가만 듣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어떨 때는 좀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도 잠깐 했었거든요. 얘가 이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말을 하면 나도 예의 없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악당으로 기억되는 것보단 그냥 좋은 명품 조연으로 잊혀지는 게 훨씬 좋은 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저희 멘토님께서는 이제 청소년 이제 이렇게 한 기수가 끝나고 다시 뭐 청소년이 뭐 연락이 온다거나 뭐 만나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 아이돌 좋아하던 그 친구는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저랑 인스타 마팔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아무 생각 없이 누구야, 뭐 이제 중3인가 뭐 공부 힘들지 이랬는데 저 고1이에요 이러면서 근데 아직도 저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기억도 하고 먼저 연락도 오고. 그때 막 19년이었어서 끝날 때도 좀 저희 센터는 끝난 분들도 그 다음 해에 자주 놀러 오시고 그랬던 분위기였어서 놀러 오라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계속 연락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했어서, 네. 연락 생각보다 애들이 기억을 많이 하더라고요. 1년 정도를 길게 하다 보니까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아도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막 갖고 와가지고 막 교재도 만들어주고 막 하면은 저도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사실 학교에서 그런 멘토님 뭐 저 딱 한 명에게 집중해가지고 해주는 선생님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근데 내가 그 청소년 때 나를 좀 가르쳤던 대학생 교육봉사자 언니 오빠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저 같아도 그런 걸 받으면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고, 사실 뭐 저번 보승교육 때 서울에서 그 멘토님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시간을 쏟는 거는 정말 그 뭐라 해야 되죠? 시간을 쏟아주는 거는 내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고. 나에게 그만큼 시간과 애정을 쏟아주는 사람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 많이 막 자랑도 해주고 활동 보고서 해주면 좋겠다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장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되게 뭔가 침울해 보이는 거 아니죠? 아니죠? 응원을 조금 줄 수 있을까요? 저도 대학생 때 여기 점프는 아니지만 다른 멘토링 할 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일단 거기 이동해서 가는 것도 힘들고, 뭔가 얘가 나의 뭔가 소속되어 있는 뭔가 아이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기 어려웠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지금 1년 동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대단한 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1년이 힘드시겠지만 선생님들 어떤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말을 하는 방법이나 등등 어떤 것에서든 도움이 되니까 1년 동안 즐겁게 맞죠? 네, 잘 하셔서 여러분들께도 뭔가 좋은 영향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네, 저도 힘드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게 맞나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실 거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힘들더라도 너무 스스로 자책 별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센터 장학생들 저 포함 5명인데 그 사람들하고 아직도 연락하거든요. 19년에 해서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연락하고 만나서 술 먹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점프로 맺어진 인연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니까 서로 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좀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장학생들 앞단에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좀 지쳤을 딱 시기에 보니까 딱 3시 되면은 우리 장학생들 대부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고 쉬는 시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보수교육대 이 청소년 이해 멘토링 이 멘토님들과 이 시간을 마련했던 거는 조금 여러분들 교육봉사 활동할 때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되게 많이 흔들리기 쉽거든요. 아, 내가 이거 왜 했더라? 내가 지금 이렇게 왜 내 시간 써서 이 청소년들 해야 되지? 막 이런 순간들 오고 또 청소년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언행을 보였을 때 상처받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오잖아요. 근데 아까 멘토님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 여러분들 선생님으로 교사라는 뭐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를 가르쳐 본다는 게 또 있을까? 를 생각해 보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에 될 수 있는 이 경험을 해보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요. 또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나도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좋은 선생님, 내가 기억하고 있는 좋은 어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어른, 그런 선생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